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많이 부어있죠? 예. 저 감기 걸리면은 항상 이런 징후가 저한테는 나타납니다. 목이 편도가 붓고 약간 그래도 심하게 열이 있으면 저는 뭐 정말 꼼짝 못할 정도로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열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약간 몸이 조금 무겁고 편도가 조금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의원에서 환자들하고 아무래도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뭐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듣기 제 목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한문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한 2년 정도 대학이라든가 뭐 노노맹자 중요하면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조금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한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공부해야 될 21장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색해 보면은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해석은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해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은 글쓰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 노자 도덕경에도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글은 일부 매우 소위 말해서 고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글쓰기 방식, 고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원래 글 쓰는 방식인데 도덕경 가운데는 약간 그 당시에 현대문과 같은 글도 있습니다. 현대문 방식으로 쓰여진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음악이나 바둑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바로 그 스타일이다.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고전 시대에 특히 모차르트 기풍이다. 베토벤의 기풍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나가가지고 낭만주의라든가 또는 뭐 그 불협화음을 하는 현대음악 같은 경우 같은 음으로 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공덕지용은 유도 시종하고 도지유물은 유황 유올하니 뭐 이렇게 홀해황해여 기중유상하고 황해홀래여 기중유물하며 요해명해여 기중유정하고 기정진 심진 심진 요 잘못했네요. 심진하니 심진하니 기증유신호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자씩 이렇게 쓰는 거 특히 요와 같은 문체.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공덕에서 이 공이 뭘까요?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근데 왕필은 뭐라냐면 이 공을 빌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비어있다. 비어있다. 다시 한번 이 공을 왕필은 비어있다. 비어있다로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무나 크다. 크다. 아주 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덕의 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한다. 큰 덕의 그 포용력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도 이것을 따른다. 요런 글쓰기 방식이 좌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좌전에 우리가 나중에 춘추 좌전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제가
그 중경수 독보 가운데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흉내낸 거예요. 흉내낸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흉내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뭐 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제가 논할 바가 못 되고 이와 같은 표현 방법, 이거는 소위 말해서 고문 형식의 글을 쓰고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 천장지구에서 천지소위 능장차구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고문의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 현대문의 방식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의 글쓰기 방식은 하나의 어떤 그 고문체로 그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글 쓰는 문체가 막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섞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요. 오직 도를 따른다. 멋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는 뭐죠? 무의자연이죠. 공자나 맹자가 많은 실용적인 도가 아니고 무의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상에 내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글자는 같죠, 여러분. 글자는 공자가 말한 도나 맹자가 말하는 도나 또는 후세에 많은 사람이 많은 도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방식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는 그야말로 자연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도지위물은 이것도 이런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자, 도지위물은 도라고 하는 물건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도덕경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도를 가히 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했죠. 도를 가히 도라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자, 도를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도가 영원한 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도라고 하는 물건은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부득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도라고 하는 물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라면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형태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아직 없고 물건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말을 또 뒤집어 버리는 거죠. 물건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그 물건을 부정해 버리는 이와 같은 그 표현 방법은 쉽게 말해서 공자나 맹자가 글 쓰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해석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했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래황해여 그 가운데 상이 있는 듯 하다 이런 소리예요. 상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상이 있는 듯 하고 또 없는 듯 있는 듯 한 가운데 그 가운데 물건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야무야 있는 듯 없는 듯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죠.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애매모호한 거죠. 요해명해여 아득하고 깊도다. 그 가운데 뭔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정리한 것은 심히 사실이니 진짜이니 그 가운데 또 믿어움이 있다. 이건 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억지로 다 믿고 그대로 정확히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느낌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상한론에서 제가 그랬죠. 그 태양지병, 맥부 발열, 오한, 두통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기호와 그 기호의 대상. 자,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것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기호와 그 대상을 연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이런 데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여기에 또 이름이란 말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죠. 도덕경 처음에 그 명을 가히 이름을 부를 수 있으나 그 이름은 항상 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물건이 있듯이 그 이름이 부득이해서 이름을 붙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 무명이 바로 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다는 건 뭐죠? 형태라든가 물질적으로 되었을 때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 이름은 영원히,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늘의 이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서 중보가 이게 또 뭐냐? 이거 여러분 저도 모르고 주석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 만물 또는 만물의 시작을 이 또 열자가 뭐냐? 우리가 그 교열하다, 검열하다 이런 말 지금도 쓰죠. 무엇을 조사하다, 다루다 이런 이게 바로 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열람할 때도 이 열이고 교열하다 또는 어떤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검열하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그 여러분들은 아마 요런 글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노자 도덕경 가운데 거기에 그 주석에 그 있는 글인데 제가 젊었을 때 이 글을 보고 너무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글이에요. 육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사람 저긴가? 육기라는 사람이 그 부라고 하는 거. 이 부는 뭐냐면은 여러분 문학의 육기라는 사람의 이 부라고 하는 거는 그 문학의 시의 하나의 장르예요. 부라고 하는 거. 뭐뭐해요, 뭐뭐로다 이런 식의 글을 쓰는 게 그 사부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글 쓰는 어떠한 그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라고 하는 게. 시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 또는 비 또는 뭐 여러 가지 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문학의 하나의 장르. 그러니까 시의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와 같은 멋진 말이 있는데 아주 제가 그 20대에 읽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와 같은 문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천열수이 성천하고 세열인 이위 세라. 여기서 이제 이 열자는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왕필의 죄송합니다. 도덕경의 주석을 달면서 요 열자와 이 열자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 글이 내용이 참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생각해 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신의 물, 개울이죠, 개울. 강보다는 작은 그 개울. 개울은 물을,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경험하다, 검열하다. 신해는 물을 경험함으로써 신해를 이룬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세월은 인간들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느 시대 같은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예. 국민들의 정서는 뭐 진짜 갈갈이 찢겨졌죠. 우리가 친미로 나갈 것이냐, 종중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월은 거기에 세월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뭐 많은 사람, 뭐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또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에 또 따라붙는 수많은 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겪음으로써 세월을 이룬다. 아 정말 멋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은 그냥 시간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세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월이 된다는 거죠. 아 정말 저는 제가 그 한문학에 젊었을 때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앞에서 말한 어부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멋지죠. 피가 끓죠. 한태지 글 읽어보면요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와 닿을 정도로 참 좋아합니다. 문학적인 거라든가 철학적인 것.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 이거 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중국몽에 흡수되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국민들이 일부만 알고 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저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힌 인간들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또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대부분의 어떠한 것들 국민들은 몰라요. 거의 모든 시스템의 소위 말해서 수장들 여당 뭐 야당 국회의원 할 거 없이 상당 부분이 중국몽에 이미 흡수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 글을 한번 여러분 한번 멋진 글이죠. 거기에서 이 열자를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중보의 상, 모든 만물의 상을 알겠는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까닭이다. 이 까닭이 뭐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홀하다는 거죠. 도라고 하는 개념을 말로 표현하자면은 도라고 하는 물건을 이거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황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왕필 주석을 보겠습니다. 공은 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빈 것으로서 덕으로 삽니다. 비었다고 하는 건 뭐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시전에서도 공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전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대자로 했어요. 크다. 크다고 하는 게 막연히 그냥 어떤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자, 크다라는 말이나 비어있다라는 말. 그런 연후에 능이 동작에 있어서 자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다, 움직이다 이런 말 쓰죠. 옛날에도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그 문자는 한글의 식의 표현이다 하더라도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 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한글의 표현의 그 어원은 전부 다 대부분이 뭐 불행하지만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한문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한자라는 문자가 대다수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한글 세대는 불과 몇십 년 안 되죠. 능히 그 동작이 도를 따라간다. 이 동작이 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일체가 다 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주자식으로 말하면 일용 어묵 동정지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도라는 거예요.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다 도라는 겁니다. 아, 이건 멋진 말이죠. 불가에서 말할 수도 있죠. 불교에서도 말하는 거 행주자화가 다 선이다. 깨달음이다. 부처가 깨달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행주자화,
움직이는 거, 예, 또는 생사를 초월해서 그냥 그대로 도다,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후세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노자 도덕경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뭐랄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동작이 모두 도를 따른다. 예. 여기는 따른다고 했지만은 동작이 바로 도다. 동작이 모든 행위가 바로 도다. 이렇게 극대적으로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예. 심지어는 자, 주자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원래 그 주자적인 해석이지만, 예, 오늘 요즘에는 너무나 그 반주자적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주자라는 이름을 하면 저도 그냥 또 그 과거에 그와 같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속된 어떤 그 나쁜 무슨 뭐 이런 선비로 그냥 말할까봐 조금 그런데 주자가 말한 걸 한번 보죠. 허령불매라 그러죠. 그 명덕이라고 허령불매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주자도 그 허령불매해서 이구중리 응만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본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본래가 깨쳐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가 깨쳐져 있다. 각성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데 부처 이후에 각성된 인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주자의 말을 하면은 그게 불교에서는 습이죠. 그 업에 의해서 또는 습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이미 이 사람은 원래 깨쳐져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놈의 업과 습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주자는 뭐라 그랬죠? 선천적인 문제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와 후천적인 욕망에 의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작이 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거기에 장애가 있는 거죠. 주자는 그게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기질에 문제가 있었고 후천적으로 욕망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기질을 바로잡고 욕망을 제어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얼마나 말들은 좋습니까? 예. 조선 500년 동안 주자를 3살 때서부터 똑똑한 애들은 3살 때부터 읽기 시작해가 죽을 때까지 주자서를 읽었는데 과연 그 정치는 어땠어요? 그 현실의 정치는 전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죠. 예.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은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왕필은 황홀은 무형하니, 자, 형태가 없다가 아니라 아직 형태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무물이다, 무형이다라고 이렇게 뭐랄까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표현하다 보면은 무인론에 빠진다 그랬죠. 예. 원인과 결과에 무인론에 빠진다. 이것도 불교 철학에서 초기에 이와 같은 무인론에 빠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것을 부정한 거죠. 부처는. 그리고 불계의 탄이다. 묶이지 않는 탄식이다.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고 아직 형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형지 중에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태가 없는 가 무물지상. 물이 없는 가운데 상이 있고 형태가 없는 가운데 상이 있다. 이것은 어디 뭔가 묶이지 않는 그와 같은 그 탄식이다. 묶인다고 하는 건 뭐죠? 묶이게 되면 이름이 있고 물건이 있으면 묶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제가 그 전에 그 여러분들한테 자, 휴대폰이죠? 휴대폰이라 하는 이름에 묶여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 제가 제 안경이죠? 이 안경은 안경이라고 하는 이름에 묶여 있는 거죠. 자, 황홀이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묶여 있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초기에 말하는 도가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규정된 거 이름을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부르게 되면은 묶여 있는 게 되죠. 이것은 황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묶여져 있지 않는,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자, 무형으로서 무를 시작하고 불계로서 무를 이룬다. 예, 지금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런 말 했었죠. 시물과 성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소위 말해서 공자의 학문은 뭐죠? 공자의 학문은 공자 소위 말해서 육아는 실실이라고 합니다. 도가 허하면서 실하다. 여러분, 이게 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 도가도 육아는 실하면서 실하고, 도가는 허한 가운데 실하다. 여기 보세요. 결국은 물을 나오자 말을 하잖아요. 없는 듯하고 있는 듯하고,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이게 바로 허이실의 표현이에요. 근데 불과 허이요. 허하면서 또 허하다. 참 재밌죠, 여러분? 요거 또 한번 참고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 철학은 어쨌든 간에 현실을, 이것을 현실로 봐도 되죠. 현상, 현실을 결코 무시한 학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로 황해여 호래여 또는 호래 황해여, 그 가운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그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상이 있다.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무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이다 무물이라고 하는 말에 형이 없다 이렇게 아니라 아직 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걸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도라고 하는 물건을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라고 할 수는 있죠. 연필은 연필의 나름대로 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명은 심언한 단식이요, 심언했기 때문에 불가득이 견이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자, 얻을 수가 없어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보이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심언해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만물이 그것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또 현실을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이와 같은 도로 경우하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득견이, 그 정기진, 그 진을 정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과연 진이 뭐냐? 잘 모릅니다. 고로 요해명예여 기중유정야라. 요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밀하다. 아주 곱다. 정밀하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문자의 노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언어의 유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은 신엄하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험. 중용에서도 여러분, 무징이면, 증거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경험은 뭐죠? 경험, 험은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가 뭐죠? 증상이잖아요. 발음이 같잖아요. 증상은 바로 증거다.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증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진짜 몇 년 동안, 지난 시간 몇 년 동안 얘기했죠. 증상은 증거다.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자 이전서부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지금도 유언비어가 가짜 뉴스 막 대놓고 막 진짜 뭐 미국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잖아요. 우리는 또 그 매스컴들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죠. 그것은 여러분 신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해석하기 방식이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보는 왜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호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온 것이죠. 경험되어지는 현상, 그 세계죠, 여러분. 제가 그 상한론과 금계유력을 했을 때 그 철칙이 뭐냐, 바로 신험입니다. 이게 오래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험이 무너지면 그 사회, 그 조직은 가짜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의학 가운데 현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고전이랑 동의보가 뭐 예를 들어서 동의수세본이랑 가운데 그것은 그냥 다 추리입니다. 추리로 쓰여진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확정되어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신험이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저도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반발할 수 있는 분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불편하지만 제가 느꼈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용의 핵심에 나오는 겁니다. 춘추자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이 도리어 요명하면 그 진정의 그 극을 얻을 수 있으니 저 이런 거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만물이 또 성이 정해지니 자 물이 요명으로 돌이키게 되면은 그 본체의 그 아주 진정한 어떠한 극치를 얻게 되고 만물의 성을 정해진다. 요것도 여러분 글 쓰는 데 있어서 대꾸로 딱 맞췄었죠. 진정지극 득하고 만물지성 정하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만물지성은 또 뭐죠? 진정지극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물의 성 밖에 무슨 진정의 극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가적으로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말하면 만물의 성은 뭐죠, 여러분? 자, 우리가 중용을 배웠으니까, 같이 읽었으니까, 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죠. 먼 길을 갈 때 소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가죠. 근데 말을 왜 타죠? 말에 빨리 달리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장을 하고 뭐라 그러죠? 말머리에다가 마구라 그러던가 그런 거를 씌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동물에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 안장과 말 고삐를 만드는 거죠. 소는 왜 코를 뚫습니까? 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동물이고, 소는 코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뚫은 게 아니라 소의 코에 뚫어가지고 소를 통제하죠. 그게 인위적인 행동이지만 그 물건이 소와 말이라고 하는 물건, 동물의 그와 같은 이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중용입니다. 중용. 인간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 하게 된 이치는 그 물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토하라고 하는 것은 중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가 한토화를 할 수밖에, 병독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한토화 방법을 통해서만이 치료가 되어진다. 병독을 배설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토화는 중경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에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만물의 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어떠한 논리로서 끝이면요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거를 사실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정이 심진해서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 예. 지진지극을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예.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물건이나 그러니까 유명과 유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 무명이 바로 그것이 이름이다. 아, 이거 멋진 말이죠. 예. 이런 표현은요, 주자도 대학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 경물치지에서 물리지 극철을 뭐 무불도야 다 나름대로 주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자 이전의 모든 학설을 주자라고 하는 용광로에 다 담아가지고 자기 방식의 쇠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주자는 하나의 그 시대의 일종의 용광로와 같은 사람 역할을 했다. 다만 주자가 비판받는 것, 지금 시대에 비판을 받는 것은 중화주의의 절정을 이뤘다. 예, 현실을 무시하고 중화주의 사상에 쩌들은 사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시대를 우리가 비판하는 거죠. 예. 자,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제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중보는 만물의 시작이다. 예. 자, 여기서 이 말을 저도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명으로서 만물의 시를 요게 이게 열인지 설자리인지 아마 설이겠죠. 만물의 시작을 설명한 것이다. 예. 근데 조금 이 설자를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이것은 위에서 이르는 말하자면 내가 어찌 만물이 시작이 무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서 알 수 있다. 예.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은 결국은 무형,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무형, 아직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지만 있는 거, 있기는 있는데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한 거죠. 예. 만일의 경우는 이거를 절대적인 무로 하면은 여러분 불가에서 말하는 단멸론에 빠지게 됩니다. 예. 단멸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의학 공부할 때 초기에 옛날에 때 우주 변화의 원리 이런 것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우주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에서 무국이에요, 무국. 예. 예. 한글로 쓰겠습니다. 무국. 근데 무국이면서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 자, 이 말이에요. 무국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다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국이면서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주도니의 그 성리학의 그 처음으로 태극 도서를 쓴 사람이 그 태극 소위 말해서 하면서 무국이면서 무국이 태극이요 이랬어요. 예. 무국이 바로 태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그러니까 주자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무국이라고 했지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극이라고 말했지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그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와 같은 발상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바로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다만 이거를 유가적으로 풀이를 했다는 것. 예.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현상은 뭐죠? 음양오행이죠. 오행이 음양이고 음양이 바로 태극이다.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자, 무극이면서 태극인데 태극이 움직이면은 양이 되고 태극이
가만히 있으면 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음양이 움직이는데 그 방식은 운행의 방식은 5가지의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음양이. 그게 바로 오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행은 음양이고 음양은 태극이고 태극은 무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발전의 어떤 순서 과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뭐 태극하고 뭐 음양 뭐 하고 또 오행으로 나누고 막 이러죠.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예. 무극에서부터 오행까지 다 하나예요. 다만 그것을 추론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게 벌어진 거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무에서 만물이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뭐 저는 뭐 그 소위 말해서 현대 물리학이라든 이런 거 뭐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하는 말이 예,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저 같이 제가 한의원 하는데 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예, 그분이 저한테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요 성리학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과 같은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더 재밌게 했을 텐데 그분도 예, 이 소위 말해서 태극도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예. 자.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가래가 끓어가지고 오늘 자 22장 이게 또 노자 도덕경은 희한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인식 체계를 허무는 듯한 그와 같은 글들, 이게 멋있는 글이에요. 이런 글들은 예, 어떤 경우는 예, 저도 그냥 그 따분하고 구질구질한 글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멋진 글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글자 구부러졌다. 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개념이 아니죠. 육아적인 입장이나 현대의 입장에서 현대의 문자적인 그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또 여기에 또 휘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육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목이라든가 나무들 같은 경우 이렇게 평평해야지 제목감이 쓰이죠. 나무가 휘어지면 어떻게 하죠? 예, 나무를 펴야 되잖아요. 그게 예. 거직조제왕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부러진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나무들을 쌓아가지고 구부러진 것을 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해석이 굉장히 국어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왜곡되어지다. 어떠한 현상과 다르게 뒤틀려져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 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예요. 여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 있어서 그렇게 구부러져 있고 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자연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물이 쓰임에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로 따지지 말고 원래 있는 상태, 구부러져 있고 휘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부러졌기 때문에 구부러진 것은 온전하고 휘어진 것은 고드며 이게 무슨 말이죠?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몰라요. 이게 바로 논리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서 그 논리를 검증해야지만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음 장에 바로 설명해서. 자, 웅덩이. 물이 흐르는데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거기를 가득 채우죠. 자,
낡은 것은 어떻게 되죠? 예, 새롭게 되죠. 도대체 낡은 것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죠? 낡은 것은 낡게 되면은 새로워진다. 자, 봄이 낡아지면은,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봄이 낡아지면 어떻게 되죠? 바뀌죠. 여름으로 바뀌죠. 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예. 작으면은 덜어내면 이런 소리. 덜어내면은 야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런 거 덜어내지 작아서 작기 때문에 얻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덜어내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예. 많게 되면은 반대로 예. 의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덕경은 항상 빈 것을 좋아하고 허를 좋아하고 적을수록 좋죠. 앞에서도 소사과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사적인 것은 적게 하고 욕심을 덜어내야 된다. 예.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은 하나를 끼어안고서 천하의 식은 법이 된다. 이게 또 하나, 이게 하나가 이게 뭐죠? 하나. 예.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진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 어떤 분의 해석하는 걸 들은 얘기인데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일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진시황 그 전후에서 나타난 거예요. 천하 통일의 개념. 그러니까 천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모든 육국의 소위 말해서 그 제후들의 어떤 꿈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 일이라고 하는 게 왜 그전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육국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그 개념이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뜻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이라고 하나의 글자를 통해서 이것은 전국 만렵의 글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저절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자, 제가 그 긍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의 그 일부를 취했어요. 이것도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건데 어렴풋이 기억이 남아서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노자 도덕경의 그 판본을 가지고서 보면 거기 주석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한 5사람의 주석. 거기에 그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곡즉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사람은 온전하기를 바라지 아니함이 없다. 그죠? 누구나 다 어떤 것을 온전하기를 바라죠. 그죠? 그러나 그 온전하게 하는 그 도를 상실한다. 마음으로는 온전하게 바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온전하게 하는 그 이유, 소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의 길을 상실해버린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왕왕. 자, 지금도 우리가 쓰죠. 왕왕. 자주 이런 소리죠. 자주. 온전함으로써 온전함을 구하나. 온전함으로써 온전함을 구하나. 이 졸은 마침내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마침내 능히 온전치 못하는 것은 이것은 천하의 통폐다. 우리 세상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반적인 잘못이다 이런 소리예요. 통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잘못이다. 온전함으로써 온전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함으로써 온전함을 구하면 마침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률적인 잘못이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한의학적인 용어가 나와서 저도 그냥 눈에 받히고 정말 야 이런 사고방식도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지는 맨 나중에 해석하죠. 오장육부, 우리 한의 사람 다 알죠. 오장육부, 사지백회, 우리 온몸이죠. 예. 오장육부와 사지백회가 지극히 굽어져 있지만, 예, 지극히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이게 현상이에요. 예. 그렇지만 사람이 그것에 힘입어서, 이 구부러진 것에 힘입어서 온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맨 나중에. 아, 여러분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 코 뿐만 아니라 식도 다 구부러져 있죠. 하나의 물로, 동일한 물질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형태가 전부 다 변형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고기입니다. 위는 위대로 구부러져 있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대장, 그거 할 거 없이 또 폐, 심장, 간장, 콩팥 또는 방광,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죠? 형태가 똑같지 않고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체가 구부러져 있지 않으면 능히 온전할 수가 없다.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아, 정말 이거는 여러분 현대 과학적인 것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멋있는 글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를, 우리가 이 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새끼줄인데, 그 옛날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보다 조선시대 집을 지대, 지금도 물론 그렇죠. 예, 한옥 질 때 먹줄을 튕기죠. 먹줄입니다. 먹줄로 인해서 나무를 여러분 금을 긋죠. 이렇게 직선을 긋잖아요. 예, 먹줄에다가 그 줄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들었다 놓으면은 직선이 이렇게 쭉 그어지죠. 이거는 지금도 한옥 짓는 데 가서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줄로서, 새끼로서 고듬을 만드니, 그러나 그것이 굽어져 있다고 하는 것, 새끼줄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구부러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잖아요. 새끼줄은 그냥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 구부러진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구부러져 있자면 어찌 능히 다른 사물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겠는가. 아, 여러분 멋있는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으로서만 곡즉전이라는 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식의 방법으로 막 여러모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의사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저는 빠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현상은 구부러진 게 오히려, 자, 구부러진 게 이게 첩경인 경우도 많습니다. 첩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미분에서 냈는데, 자, 여기 A에서 B로 가는데, 이 C라는 길이 제일 빠르죠. 이게 직선처럼 보이죠. 그런데 현상은 제일 빠른 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길. 이게 D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A에서 B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직선을 그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이 현상은 자,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죠? 산에서 물이 흘러갈 때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꾸불텅 갑니다. 이게 아마 메안다 현상이라고 그랬던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안 가죠?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제일 빠르죠. 우리도 찾게 만들 때 산을 깎아서 이렇게 뭐 굴을 파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경우는 이렇게 구불텅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이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또. 안전한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자, 고든 것이 고든 것만 알지만
이것이 약간의 유가적인 가르침이라면 굽은 것이야말로 온전한 사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볼 수가 있다는 거. 비어 있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활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은 결코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장자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쓰지만 지금은 그냥 쓸데없는 물건이다 그러지만 장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은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바보, 공부도 안 하고 산에도 여러분 쓸모가 있는 나무들은 먼저 잘려나가요. 쓸모없는 나무는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무용지물이 바로 오래 사는 그런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난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또 측면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계속 나오는 똑같은 용어예요, 여러분. 불작용으로 명하고 스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박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본다는 건 뭐죠? 자기의 주관으로서 보는 거죠. 자기 주장, 주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육 방침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게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죠. 결코 도자 도덕경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자,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불감자시 이런 말도 하죠. 감히 스스로 옳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벌은 치다가 아니다. 자랑하다 이런 소리예요. 이 벌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쓰죠, 여러분. 학벌, 자, 재벌 이게 어디 용어일까요? 이게 일본식 용어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학벌, 자기의 학력을, 자기 출신 대학을 자랑한다. 자기의 재벌의 순서를 자랑한다. 이거는 정말로 지극히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용어지만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다. 여기에도 여러분 보세요. 아주 세속적이잖아요. 공을 든다. 맹자는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자, 맹자는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공이라든가 또는 공리주의적인 개념,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공리주의를 배격한 사람이죠. 맹자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는 맹자의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누군가가 희생하더라도 일부가 희생하더라도 절대 대중이 이익이 된다면은 서슴지 않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철학적으로 과연 옳은 행위냐고 하는 것은 고민스러운 문제죠.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도와 의로서 얘기하죠. 그 결과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자 도덕경은 어떻게 돼 있죠?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드러내잖아요. 자랑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자기의 옳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긍하지 않지만 긍지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좋은 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묘한 술수래요. 술수. 그렇기 때문에 부유불쟁고로 이런 표현 앞에서 나죠. 다투지 않은 거로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와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지극히 주역 개사편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이 부유불쟁고로 천하 망릉여지쟁하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다투지 않지만 결국은 승리하기 위한 거죠. 교묘한 거죠, 여러분. 자, 고지소위 곡즉 전자 그 어찌 허환이겠는가. 자, 제가 여기다가 고지소위라는 말에 파란 글자로 쓴 이유는 뭐죠? 자, 왕필이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이르는 바. 곡즉전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옛날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자 도덕경에 인용되기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인자무적이라는 말도 여러분 공자가 처음으로 쓴 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마치 고지소이 이렇게 합니다. 곡즉 전자가 어찌 허언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하게 돌아간다. 온전하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 증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 뭔가 그 부모가 남겨진 그 손발이라든가 머리를 그대로 온전하게 돌아간다 그랬죠.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는 자연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대로 원 상태로 온전하게 인위적인 가공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귀향한다. 그 앞에서 말한 진의 세계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글자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육아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자식된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형벌에 접촉돼 가지고 팔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부모가 물려진 몸을 신체 발부모, 수지부모 해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자, 그 말은 여러분 상입니다. 상. 맹자가 뭐라 그랬죠? 용사는 내 모가지가 길바닥에 떨어지고 개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 변이죠. 여러분,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중용을 공부한 이유죠. 항상 이게 옳은 거냐? 아님이죠. 국가에 책임을 진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거죠. 개인적으로 몸이 찢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 여기에는 도덕경엔 그런 게 없죠. 앞에서도 제가 한태지 글을 백이송에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선비죠. 사실은 특리 독행해가지고 저거의이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죠.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죽을 때 죽어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을 때 안 죽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죽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가르침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그것이 참 좋게 보여집니다. 자, 불자견즉 귀명이 온전하며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음이 드러난다. 자랑하지 않으면 그 공이 두게 되고 자긍하지 않으면 그 덕이 길어진다. 결국은 이런 것도 여러분 일보 전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이보 후퇴하는 그와 같은 그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 예를 들어서 명도 이천 선생 같은 분들은 이 노자 도덕경을 굉장히 낮게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이 약간 권모술수거든요. 권모술수. 여러분 우리가 중국 놈들 상대할 때 여러분 이 권모술수가 엄청 능한 자들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이미 뭐 거의 다 먹혀 들어갔지만 국민들이 이제 또 자성을 하고 일부에서 자성하고 특히 오히려 20대, 30대에서 서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문제는 해결되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결국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분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연의 도는 또한 씹는 것과 같다.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다하면 너무 이렇게 옮기게 심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뿌리에서부터 멀어지고 옮김이 적어지면 그 뿌리를 얻는다. 이건 그냥 그 해석에 큰 문제가 없죠. 자연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심는 것과 같다. 액면 그대로. 그것을 너무 자주 옮기게 되면은 그 뿌리로부터 멀어지고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많으면은 결국은 그 진실로부터 뭐 진리라고 해야 되고 그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또 의혹에 빠지게 된다. 적을수록 그 근본을 얻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가운데 가장
극한 것이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없는 거죠. 예.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거다. 이렇게 그 지자가 있으면 여러분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법이다가 아니라 본받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목소리도 그 좀 안 좋고 중간에 조금 가래가 차가지고 조금 예, 중간에 여러분들 민망하게 했지만 예, 제가 그 녹화를 한 것은 무슨 교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득이해서 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불편한 게 끼친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